자, 3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30페이지. 여기부터 아주 쭉 이제 이어지는 거야. 이제 양수와 음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추가됩니다. 문자, 뭐, A, B, C, 뭐, X, Y, 이런 게 추가돼가지고, 문자가 섞여 있는 거 계산하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와 비례, 그러니까 함수죠, 함수 배우고 쭉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양수와 음수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양수들입니다. 양수는 0보다 더 큰 숫자들을 말하죠. 0보다 큰 숫자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중에서 음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그걸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 뿐이지 음수의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온도. 우리 오늘 아침에 기온이 몇 도였어? 막 영하 몇 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 영하가 바로 뭐의 개념이야? 음수의 개념이에요.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0보다 더 큰 숫자들 1, 2, 3 이런 숫자들을 양수라고 부를 거고요. 0보다 더 작은 숫자들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는 숫자들을 뭐라 그런다? 음수라고 부른다. 음수. 플러스 부호가 양수, 마이너스가 음수. 오호. 꺼질 것 같은데요? 그러게 불안한데 이거. 꺼지면 어떡하지? 5분씩 5분씩 잘라서 녹화해야 되나 이거? 이따 중간에 한번 잘라야 되겠다 이거. 자,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개념을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편하다. 그리고 이 양의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 요거를 이제 더하기라고도 부르고 플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플러스 부호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그냥 5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플러스 5의 개념인 거야. 그지? 플러스 5의 개념인데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이게 마이너스 5예요 라고 우기면 안 돼. 마이너스는 무조건 앞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 음수 이렇게 0보다 큰 수, 0보다 작은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온, 온도 말고도 여러 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일상생활 중에 뭐 이익, 손해, 증가, 감소, 크다, 작다, 수입, 지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원래 90점이었는데 87점이 됐어.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무슨 개념이야 이거? 마이너스의 개념이잖아. 점수가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95점이 됐어. 요거는 증가잖아. 그럼 당연히 플러스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쵸? 자, 그리고 다른 말들은 여러분 다 알 것 같고, 해발해저는 뭐죠? 해발해저? 맞아.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이 뭔데? 바닷물 높이, 그지? 바닷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바닷물 높이보다 높은 거를 해발, 보통 산의 높이를 얘기할 때 많이 쓰죠. 뭐 해발 몇천 미터, 에베레스트 막 이런 데는 뭐 해발 막 7,000m, 8,000m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바닷물 높이보다 7,000m, 8,000m 높다는 얘기고, 해저는 뭐야? 해저? 바다 속, 그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바닷물 높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걸 우리가 해저라고 하죠. 그래서 해발은 플러스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 해저는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죠? 자, 그럼 밑에 개념 확인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400원 이익을 플러스 400으로 나타낼 때 700원 손해. 반대니까 당연히 뭐라고 쓰면 적당하겠어? 마이너스 7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700. 그 다음에 몸무게가 6kg 감소한 것을 마이너스 6으로 나타낼 때 3kg 증가하면은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플러스 3. 그 다음에 출발 2시간 전을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때 출발 4시간 후 반대 개념이잖아. 그치? 반대 개념이니까 플러스 4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동쪽으로 10m. 은호야, 동쪽으로 10m를 플러스 10으로 나타냈대. 그럼 서쪽이면은 동쪽의 반대 방향 아니야, 그지?
그러면 서쪽으로 15m 이거는 뭘로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렇죠?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가가지고 0보다 2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주은아 큰 수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요거는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우야 0보다 5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5 채원아 0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은호야 0보다 4.3만큼 큰 수는 그렇죠 플러스 4.3 그럼 여기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7만큼 큰 수는 얼마일까? 플러스 4인 거 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음수가 섞여 있는 덧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마이너스 3보다 7만큼 큰 거니까 7을 더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치?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막 섞여서 계산하다 보면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제일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영하 3도에서 7도만큼 높아졌어. 그럼 당연히 플러스 4도잖아. 영상 4도잖아. 그런 개념으로 양수, 음수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쪽으로 가서 자, 31쪽은 이게 이제 수의 체계예요. 수의 체계인데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자, 우리가 제일 아기 때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 수를 뭐라 그러죠? 제일 처음에 하나, 둘, 셋, 넷부터 배우잖아. 1, 2, 3, 4, 5, 6, 7, 8 이걸 무슨 수라 그러죠? 자연수라 그래. 자연수. 가장 자연스럽게 배우는 숫자다. 자연수. 1, 2, 3, 4, 5, 6, 7, 8. 그 자연수들의 1, 2, 3 이런 것들 있잖아요. 띵띵띵띵. 여기에 정수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거든. 이 정수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일단 자연수에는 없던 0이 들어가요. 0. 0은 자연수는 아니지. 근데 정수에 0이 들어가. 정수에 0이 들어가고 또 이 정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런 것들이 정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요 자연수들을 다른 말로 양의 정수 이렇게 불러. 양수이면서 정수다 이런 뜻으로 양의 정수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그럼 뭐라 부르겠어요, 얘네들은? 음수이면서 정수다, 음의 정수. 그러면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지만 정수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수들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은호야 양의 정수가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고요. 또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누가 있다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거. 아니? 생각해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는 딱 누굴까? 0. 0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양의 정수 그러면 1, 2, 3 요런 애들이 있고요. 음의 정수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런 애들이 있고요. 양의 정수를 은호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세 글자로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숫자? 자연수라고도 불러요. 그치? 이게 자연수와 정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정수들 말고도 더 많은 숫자들을 알고 있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분수라든가 그치? 뭐 0.1, 0.2 이런 소수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더 알고 있잖아. 그럼 걔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뭐냐? 그게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 유리수라고 하면은 정수들에다가 추가로 이제 막 이런 분수 2분의 1, 뭐 3분의 1 아니면 뭐 마이너스 0.1, 뭐 마이너스 0.37 뭐 이런 분수들, 소수들을 싹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유리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숫자들이야.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유리수가 아닌 애들을 살짝 배워요. 유리수가 아닌 애들. 뭐 이거 들어봤어요? 파이. 파이가 뭐죠? 몰라요. 몰라요? 뭔지. 파이가 뭐지, 전화? 몰라요? 뭐랑 관련되지 이거? 뭔지. 원주율이야, 원주율. 원주율이 뭐지, 지우야? 원. 모르겠어? 원주율인데 얘는 원주율인데 원주율은 뭐냐면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아이고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원에 이렇게 가는 요걸 뭐라 그러죠? 지름이라 그러죠. 지름하고 이 원의 둘레 길이 있잖아. 이게 옛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지름에다가 몇 배를 하면 이 원의 둘레 길이랑 같아질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봤냐면 처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요. 정사각형을 그리면 정사각형보다는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조금 어떨까? 조금 작겠지. 근데 여기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그려요.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이 원이 조금 더 크겠지. 그럼 이걸 내가 사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을 그려. 육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안에 그리면 이렇게 되고 겉에 그리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육각형이 되겠죠? 아 육각형인데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밖에 있는 육각형보다는 원이 조금 둘레가 작고 안에 있는 육각형보다는 좀 크겠죠? 이거를 육각형이 아니라 한 백각형을 그리면 원하고 거의 어때질까? 거의 비슷해져, 그치? 그래가지고 막 백각형 막 이런 거 그려가지고 그 백각형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보다는 원의 둘레가 더 크고 바깥에 있는 거보다는 더 작고 막 이렇게 막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대충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이 지름의 길이보다 한 3.141592 어쩌고저쩌고 배 정도 된더라. 그게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원의 둘레 길이와 지름 사이의 비율. 근데 이 원주율은 여러분 알죠? 이거 141592하고 이 뒤로도 끝이 날까 안 날까?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고 반복도 안 돼. 계속 새로운 숫자가 계속 나와. 규칙이 없어. 이런 숫자들은 유리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3분의 1 같은 숫자도 소수로 바꿀 줄 아니? 3분의 1 소수로 바꾸는 방법 배운 적 있어요? 없어? 그럼 2분의 1은 소수로 얼마지? 2분의 1? 2분의 1이 10분의 몇이랑 같아? 10분의 5랑 같지? 10분의 5는 소수로 뭐지? 0.5지? 그지? 이런 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3분의 1은 어떻게?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려면요 1을 3으로 나눗셈을 해야 돼. 근데 1을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까 안 나눠 떨어질까? 안 나눠 떨어져. 0.33333333333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들은 끝도 없이 가긴 하지만 규칙이 있잖아. 3만 계속 나오잖아. 이런 애들은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파이 같은 거는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범위는 유리수를 넘어가는 범위라서 이런 건 이제 중3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수가 아니라 뭐라고 배울까? 유리수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 어? 무슨 수? 방탄유리? 이 유리가 그 유리가 아니잖아. 단순하게 유의 반대가 뭐야? 유 무리수라고 그래요. 무리수.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가지고 이만큼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울 전체 수의 체계예요. 실수. 그럼 고등학교 가면 더 늘어날까? 더 늘어나요. 실수의 반대는 뭘까? 실의 반대가 뭘까? 실. 바늘이요? 아주 독창적이네. 그 여러분 옛날에 그 고사성어 같은 거 중에 허허실실 알아요? 허허실실? 고사성어요? 약간 그 옛날 이야기에서부터 만들어낸 어떤 그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위해 고사성어라고 하는데 허허실실 몰라요? 지우 알아? 몰라? 허허실실.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야. 허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가상의. 실은 뭔가 진짜 있는 거, 리얼. 영어로 리얼.
그래서 실수의 반대는 뭐야? 허수예요. 허수. 이게 고1 때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만큼 실수 허수 다 묶어서 이거를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 여기 유리수까지 요만큼을 확실하게 알면 된다. 그래서 유리수 안에는 정수하고 이렇게 정수가 아닌 애들이 섞여 있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분류표에다가 같이 분류해 보면 자,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분수들 아니면 뭐 소수들 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정수를 다 합친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유리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리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분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리수라는 개념이랑 양수와 음수를 잘 섞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양수라고 말하는 거랑 양의 정수라고 말하는 거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좀 달라요. 은호야, 양의 정수하고 양수가 좀 다른 뜻인데 예를 들면 플러스 3분의 1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봐. 얘는 양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근데 양의 정수에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아까 우리 양의 정수는 자연수 그래가지고 1, 2, 3, 4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애들만 양의 정수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양수라고 말하는 거랑 양의 정수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양수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양의 유리수. 왜냐면 유리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숫자가 유리수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양의 유리수 이렇게 하면은 모든 양수들을 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랑 양수는 같은 말인데 양의 정수랑 양수는 서로 다른 말이죠. 그죠? 준이 이해했니? 준이를 위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일단 주은아,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하고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면 3분의 1하고 뭐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봐. 이 중에 정수는 누구죠? (1) 끝. 정수는 있잖아, 이게 너무 약간 억지 같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수 하면은 정수기가 생각나지 않나요? 정수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어때요? 깨끗하지. 그치? 깨끗하잖아. 뭐 어떤 숫자를 정수라고 불러? 깨끗한 숫자를. 그러면은 이런 거는 깨끗한 수인가? 더럽지? 이런 숫자 계산하다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이거 막 통분해야 되고 막 귀찮잖아. 더러운 수. 깨끗한 수. 얘는 어때? 이것도 깨끗한 수. 분수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3에다가 뭐 5 같은 거 더한다고 생각해봐. 통분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잖아. 깨끗한 수, 더러운 수. 깨끗한 수가 정수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정수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 정수 중에서 이제 양의 정수, 그럼 뭐예요? 양의 정수. 이 중에 골라야 되겠지. 누구겠어? 1이겠지. 양의 부호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1인 거야. 그치? 음의 정수, 그럼 누구겠어? 마이너스 3 이렇게겠지. 그치? 맞죠? 그런데 양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양수라는 말은 꼭 정수일 필요가 없는 거야. 깨끗한 수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양수라고 하면 플러스 부호만 갖고 있으면 다 양수인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양수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굴까? 1도 물론 되고요. 또 누구도 양수일까? 3분의 1도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같은 애는 양수이지만 양의 정수는 아닌 거지. 그쵸? 은호야, 그럼 음수는 누가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양과 아까 우리 앞 페이지 했는데 그지? 양수는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 그지? 그럼 음수를 골라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고 누구도 돼? 마이너스 3도 돼. 근데 이 둘 중에서 음의 정수를 골라라 그럼 누구만 골라야 돼? 마이너스 3만 골라야 돼. 음수 중에 깨끗한 애, 걔가 음의 정수. 되죠? 그죠?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숫자들이 넓어질 거잖아. 점점 더 넓어질 거니까 1학년 때 배우는 숫자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더 넓어졌을 때도 안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요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숫자들이 많아지면 더 헷갈려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숫자들이 쭉 있죠. 이 중에 양의 정수를 고르래요. 일단 양의 정수, 양이니까 플러스 부호여야 돼. 그치? 플러스 부호여야 되고 정수니까 어때야 돼? 깨끗한 수여야 돼요. 그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여야 돼. 그럼 지우가 한번 골라볼까? 7, 그죠? 플러스 7. 그렇죠. 맨 끝에 있는 8. 또 있나요? 없죠. 여기서 여러분들 0은 아까 얘기했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도 플러스 보 이거 생략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이라는 숫자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딱 양과 음의 중간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둘만 써야 되겠고. 자, 그러면 채원아, 음의 정수니까 일단 부호가 뭐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서 정수니까 또 깨끗한 수, 그치? 그럼 누가 있을까? 마이너스 5. 또 있나요? 없어요. 그쵸?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음의 정수는. 자, 그러면 주은아, 정수네, 정수. 자, 그럼 이거는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깔끔한 거, 깨끗한 수를 다 고르면 돼요. 누가 있을까, 그럼? 마이너스 5, 또 플러스 7, 또 8, 또 있어. 0, 그쵸? 0이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수 아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이거보다 깔끔한 수가 어딨어? 제일 깔끔한 수가 0이다.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4개를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수. 은호야, 양수 그러면 그냥 양의 부호를 갖고 있는 거 다 말하라는 거잖아. 누가 있을까, 은호야? 플러스 7이랑 8도 되고요. 플러스 0.6도 되고요. 또 있나요? 없죠. 나머지는 음수이거나 혹은 0이죠. 그쵸? 0은 양수에 넣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것도 골라보는 거거든. 자, 이 숫자들 중에서 양의 유리수, 채원이가 골라볼까? 양의 유리수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쵸? 양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는 건 다 써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누가 있을까, 채원아? 플러스 4, 2.8, 플러스 7분의 6, 1 맞죠? 이렇게 양의 부호를 갖고 있는 건 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은이 음의 유리수, 이것도 두 글자로 뭐라고 볼 수 있어? 음수 다 쓰란 얘기야, 그치? 그럼 누구 써야 돼?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9 이렇게 세 개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은호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그랬다, 은호야. 한마디로 어떤 수를 골라라? 아까 정수는 어떤 수라 그랬지? 깨끗한 수.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떤 수? 깨끗하지 않은 수, 지저분한 수, 그치? 더러운 수, 계산하기 싫은 수, 막 통분해야 되는 그런 수 말이야, 그치? 그런 걸 고르라는 거야. 불러줘봐. 마이너스 5.3,
2.8 또 있어. 엄청 들어온 수 있잖아. 엄청 들어온 수. 플러스 7분의 6. 그치. 이런 분수나 소수들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지우야 음수.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그치. 아까 주은이가 한 거랑 답이 어때? 2번과 4번 답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음의 유리수를 고르라고 하거나 음수를 고르라고 하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1 때까지는. 그치? 나중에 중3이 되면 음의 유리수랑 또 음의 무리수랑 이런 게 갈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 중1 때는 음수를 고르라고 하거나 음의 유리수를 고르라고 하거나 같다고 보셔도 돼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32쪽에 수직선 보겠습니다. 수직선은 자, 직선을 하나 쭉 그은 다음에 가운데다가 0 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커지고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무슨 수들이 나오겠어? 음수들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자, 직선 하나에다가 숫자들을 대응시켜 놓은 선을 수직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에다가 요런 데다 이제 점을 찍었을 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중간에 1과 2의 중간에다 점을 찍었어. 요거는 그럼 얼마를 나타낼까요? 그 소수로 표현한다면 1과 2의 딱 가운데니까 1.5라고 말하면 되겠죠. 1.5 그치? 1.5 그럼 여기는 여기 이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딱 중간이잖아. 그럼 얼마일까 이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선에 숫자가 어떤 지점에 대응되는지 혹은 그 지점에 대응되는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수직선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수직선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자, 무조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수일까? 큰 수. 어떤 숫자가 더 크니? 대소관계라고 하죠. 어떤 숫자가 더 커?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무조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2가 커요? 4가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나 4가 더 큽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4가 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때 누가 크다고 해야 돼?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야. 은호야, 마이너스 4는 여기 있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지?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지?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호야, 마이너스 3이 클까요? 0이 클까요? 0이 더 크지? 그지?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으니까 그지? 0이 더 큰 거야. 그지? 그러면 주은아, 마이너스 1이 클까요? 5가 클까요? 당연히 5가 크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더 큰 수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대소 관계를 얘기할 때 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2랑 3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여기 이건 얼마일까? 얼마? 2.6? 2.6은 이거보다 조금 왼쪽일걸? 2.8? 2.8은 이거보다 오른쪽일걸? 이거는요 소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분수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3개로 쪼갠 것 중에서 두 번째 칸이잖아. 분수로 뭐지? 3분의 2잖아. 근데 이만큼 와서 그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대분수. 2와 3분의 2 요렇게 2와 3분의 2. 근데 중학교 때는 대분수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분수로 바꿔버리면 얼마야? 3분의 8 요렇게. 그치?
수직선에서 요런 지점들까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합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반대로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러면은 이것도 일단 대분수로 표현해 볼 수 있죠. 일단 마이너스 붙여주고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일단 하나 둘 셋 왔잖아. 3과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요거는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이게 몇 번째 칸이야? 첫 번째 칸인 거예요, 그치? 그럼 3과 3분의 1인 거예요. 가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10,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요거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수직선은 완벽하다. 자, 그럼 밑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은 뭐 너무 쉽지. 그냥 이미 다 써 있는 거니까 거기다 그냥 연결만 해주세요. 마이너스 3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띡 여기. 그 다음에 0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띡 0. 2면 플러스 2면은 바로 여기네요. 이렇게 플러스 2. 띡. 4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띡 이렇게. 뭐 이거는 너무 쉽고. 밑에 있는 3번으로 내려가서 3번. 요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3번 같은 거. 자,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5. 문호야,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분수로 바꾸면 뭘까? 마이너스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2분의 5를 대분수로 바꾸면 뭐죠? 2와 2분의 1이죠. 그쵸? 2와 2분의 1. 그거를 먼저 플러스 쪽에다 찍어본다면 2와 그 다음에 여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칸. 여기가 2분의 5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0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렇게 반대로 넘기면은 얘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잘라서 요 지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요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지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뭐 그냥 보이죠? 보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5 주은아 0점은 어디다 찍어야 돼? 왜 마이너스로 가죠? 그렇지 이거는 양수잖아 양수니까 0과 1 사이에 딱 가운데 그지? 딱 가운데 여기를 우리는 0.5 이렇게 찍을 수 있겠고 자 채원아 3분의 8 어떻게 바꾸는 게 찍기가 편하겠어? 4번. 일단 대분수로 바꿔가지고 2와 3분의 2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일단 2만큼 가야 되니까 하나 둘 간 다음에 여기를 몇 조각으로? 3조각으로 3등분 해주는 거죠. 3등분 그 중에 몇 번째 칸? 두 번째 칸. 여기를 우리는 3분의 8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3쪽에 1번부터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1번을 보니까 축구 경기에서 3 실점을 했대. 실점? 실점이 뭐예요, 또? 점수를 잃은 거지. 그치? 먹힌 거. 골을 먹힌 거야. 실점의 반대는 뭐게? 득점. 맞아. 우리가 골을 넣으면 득점했다 그러고 우리가 골을 먹으면 실점했다 그러죠. 그러면 3점을 실점했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맞고요. 가격이 6% 인하되었다. 인하가 뭐야? 그죠?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깎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게 보통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그치?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로 쓰는 게 맞겠죠? 그럼 마이너스 6 맞습니다. 1번, 2번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도착 20분 전이다. 보통 전을 뭐라고 해? 마이너스로 하지. 여러분 그 뭐 D-Day 같은 거 알죠? D-Day. 내 생일이 10일 남았어. 그럼 뭐라 그래? D-10 이러잖아요. 내 생일 열흘 전이야. 이런 뜻이지. 그지? 내 생일이 지났어. 내 생일 지나면 뭐라 그래요? D 플러스 3. 내 생일에서 3일 지났어.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전을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얘가 뭔가 이상하지, 그치? 이거 좀 잘못됐다. 3번이 잘못됐고요. 3,000원을 저축했다. 저축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000 맞고요. 꿀떡이 5개 남았다. 남아있는 것도 플러스의 개념이 맞겠지, 그지?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내려갈게요. 3번 문제로 가서 양의 정수를 A, 음의 유리수를 B라고 했을 때 A, B를 찾아봐라. 자, 은호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양의 정수를 찾아줘, 은호야. 자신있게 말해봐. 일단 한 개만 말해줘, 은호야. 6, 그쵸? 6 양의 정수야. 또 11, 그죠? 11 말한 거죠? 플러스 11. 또 어떤 거? 7.2. 7.2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 소수나 분수는 지저분한 수야. 그지? 그러면 양의 정수, 양수면서 깔끔한 수, 이 두 개가 다일까? 또 있을까? 없을까?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양의 정수 이게 단가요? 다인 것 같아? 채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다인 것 같아?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양의 정수 두 개가 다일까? 아닐까? 또 있어? 양수면서 깔끔한 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것 같아? 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도 막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이 틀릴까? 어떻게 내야지 애들이 헷갈릴까? 맨날 고민해요. 요거 잘 봐요. 얘는 분수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얘는 얼마나 똑같은 수야? 이거 2하고 똑같은 거잖아. 2. 약분시키면 2잖아요. 2야 2. 그럼 얘는 양의 정수에 넣어줘야죠. 그쵸? 그래서 분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끔 위장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잘 골라가지고 양의 정수 고를 때 같이 포함시켜줘야 돼. 낚시죠, 낚시. 낚시에 낚이면 안 된다. 양의 정수는 이렇게 3개입니다. 3개.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라 그랬다. 음의 유리수. 주은아, 음의 유리수는 뭐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쉽지. 그냥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건 다 세란 얘기잖아. 누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3개죠? 네, 그래서 양의 정수 3개, 음의 유리수 3개니까 A도 3, B도 3이라서 답은 얼마다? 4번이죠? 그쵸? A랑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5번.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이야.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딱 4개니까 한 명씩 물어볼게. 자, 기억은 지효한테 물어볼게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는 음의 정수이다. 맞죠? 그죠? 자연수가 뭐 1, 2, 3, 4, 5, 6, 7, 8 이런 거니까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음의 정수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그쵸? 네, 기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은우한테 물어볼게요.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정수가 뭐야, 은우야? 정수는 어떤 수? 깨끗한 수? 정수 3개만 말해봐. 아무거나 정수 3개만 말해봐. 2, 3, 4. 그치? 만약에 은호한테 2하고 3이라는 정수 사이에 요 사이에 또 정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없죠? 2 바로 다음 정수는 3이지. 마찬가지야. 1 바로 다음 정수는 2인 거야. 그치?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했느냐면
여기 옆에다 이거 하나 적어놔 얘들아.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 말은 어떨까? 이거는 맞아요.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 소수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1과 2 사이에 1.1 있죠. 그죠? 1.2도 있죠. 그죠? 1.3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1.1이랑 1.2 사이에도 또 있죠, 소수가. 뭐가 있죠? 1.11 있잖아. 1.11. 또 뭐도 있어? 1.12도 있고요. 그쵸? 또 얘랑 얘 사이에 또 있잖아. 또 뭐 있어? 1.111 있을 거 아니야. 또 1.112도 있고, 아이고, 1.112도 있고, 그럼 또 이거랑 이거 사이에 또 있을 거 아니야. 끝이 날까 안 날까? 끝이 안 나. 그래서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수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을 수가 없어. 딱 일간격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은 채원이가 해볼게요. 정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어디가 틀릴까? 어디가 틀릴까?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해봐. 아까 자연수가 이렇게 있었죠? 자연수들이 이렇게 있고, 그 자연수들을 포함하는 게 정수들이었고, 그 정수들을 포함하는 게 다시 유리수들이었지. 요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쵸?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요 유리수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 쏙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수들은 다 유리수의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유리수예요. 그 다음 주은이 양의 유리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아까 양의 유리수는 뭐랑 똑같은 말이었지? 양수지, 그치? 그러면은 주은아,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1인가? 맞아? 확실해? 그러면 양의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양의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이다는 맞아요. 양의 정수라 그러면 깔끔한 숫자들이잖아. 그러면 0 바로 다음이 1이잖아. 양의 정수 중에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1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양수 중에 양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니까. 근데 그냥 양수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애들이 서운할까? 0.1 이거 어쩔 거예요? 0.1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 맞죠? 양의 정수는 아니지만 양수는 맞잖아. 그럼 얘가 작아, 얘가 작아? 얘가 더 작잖아. 그럼 이런 애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생각해봐도 리을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양의 유리수 중에가 아니라 양의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답은 기역입니다. 자, 넘겨서 우리 뒤에 세 문제만 더 풀고, 두 문제네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진도를 마칠게요. 자, 7번 문제로 가서 7번 문제는 수직선 위의 점 ABCD가 나타내는 수를 잘못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 자, 잘 들여다봐야 돼. 자, 여기 A부터 봅시다. A는 일단 지금 수직선을 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요. 그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낸다면 일단 대분수로 나타내는 게 편하잖아. 그럼 얘는 몇 과로 시작해야 돼? 몇 과? 0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까지 일단 왔잖아. 그럼 일단 마이너스 4와
그치?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요 한 칸을 둘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칸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2분의 1 이렇게 돼야지. 그치? 마이너스 4와 2분의 1. 그럼 문호야 이거를 가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게 마이너스 4.5하고도 어떨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4만큼 간 다음에 여기 반칸 간 거잖아. 반칸이면 소수로는 0.5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라고 써도 되고 분수로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써도 되고 둘 다 괜찮죠. 그럼 A는 맞는 거고 1번 맞고요. 2번 B는 뭐 너무 쉽네. 그냥 딱 찍혀 있잖아. 그치? 어때? 맞는 말. 그치? 맞는 말. 지우야 C도 맞는 말. 그치? 자 이제 D랑 E가 문제인데 D가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 자 우리 주은이가 D를 먼저 그 대분수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일단 몇 과? 3과 그렇죠.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칸, 그치? 3분의 1. 그럼 얘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그렇지요. 3분의 10. 그러면은 4번도 어때? 맞아요. 그 다음에 2도 대분수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은호가 한번 해볼까? 대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3과가 아닌데? 여기서 0부터 해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왔잖아. 그치? 4를 넘어갔죠? 그러니까 얼마와? 4와, 그치? 4와. 그 다음에 몇 칸으로 쪼갠 것 중에 몇 번째 칸? 세 칸으로 쪼갠 것 중에 두 번째 칸.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4와 3분의 2고요. 이거를 가분수로 바꾸면 뭘까, 오늘? 그렇지. 3분의 14라 그래야지. 근데 1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네. 5번. 그 다음에 밑에 10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4와 6을 나타내는 두 점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는? 답 한번 찾아봐야 돼.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요. 수직선을 직접 그려도 되고 아니면 계산을 해봐도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돼. 답이 뭘까 한번 찾아봐. 가장 직관적인 방법,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수직선을 그냥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몇 칸인가 보는 거예요. 몇 칸인가. 수직선을 볼 때는 칸수로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란 말이지. 10칸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몇 칸? 5칸 이렇게 쪼개져야 되잖아. 5칸. 그래서 여기서 5칸만. 하나, 둘, 셋, 넷, 5칸. 그러면은 여기네. 답은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 예를 들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뭐 75와 플러스 80의 중간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이거 다 그릴 거야? 못 그리잖아. 그치? 그러면 수직선을 안 그리고도 우리가 풀 줄 알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수직선 안 그리고도 한 가운데 있는 점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더해가지고 더하면 돼? 그럼 예를 들면 뭐 5하고 13의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찾으세요. 18이야? 아니죠. 더하는 것까진 맞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돼요. 그쵸? 이거 우리가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는데 이 중점을 찾는 방법은 마치 뭐랑 같냐면 평균을 찾는 방법이랑 같아요. 여러분 평균이 뭔지 알아요? 평균.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시험이랑 영어 시험을 봤는데 수학은 100점 받았고 영어는 90점 받았어. 그러면 나의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그죠? 95죠. 95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게 이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 평균도 결국 중간을 구하는 거거든. 중점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5와 13의 중간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끝나는 거거든. 그게
양수, 음수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이너스 4랑 6의 중간을 찾고 싶으면 마이너스 4에다가 6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누면 돼. 그리고 우리 아까 양수, 음수 얘기하면서 이런 계산 해봤잖아요. 영하 4도에서 6도만큼 높아지면 몇 도야? 2도잖아. 그치? 영상 2도. 플러스 2를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1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이렇게 커져도, 이렇게 커졌어. 그래도 일단 둘이 뭐 해봐? 더해봐. 근데 여러분 이게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플러스 5겠죠. 그죠? 이해되니? 마이너스 75에서 80칸을 오니까 5칸 더 갈 거 아니야. 0에서 5칸. 그러면 그 5를 어떻게 하라고? 5를 2로 나눠. 5를 2로 나누면 5를 2로 나누면 뭐 2분의 5라고 해도 되고 2.5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얘네 둘의 한 가운데를 찍으세요. 그러면 2.5에다가 찍으시면 돼요. 2.5. 할 수 있겠죠. 그죠? 중간을 찾는 것은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30부터 34까지,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14부터 16까지 이렇게거든요. 14부터 16까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숙제 프린트 제출한 사람들은 여기 숙제를 좀 하고 있으시고, 아까 숙제 프린트 덜 끝난 사람들은 숙제 프린트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질문 있으면 나한테 하시고. 자, 이거 숙제 프린트 중에서 그 1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준이 둘 다 질문 없어? 1페이지? 그러면 그 뒷장, 그러니까 쪽수로 3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준이 없고, 운호는 37쪽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요. 너 이거 못 끝내면 또 나만 된다. 혼자서 못 고치겠는 문제는 질문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8쪽에 여기는 언어는 없고 39쪽은 13번, 18번. 운호는 13번. 자, 13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책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제일 쉽냐면 최소 공배수 찾는 거니까, 자, 이 세 숫자를 이렇게 써요. 곱하기 x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세 개를 나란히 쓴 다음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대로 가보는 거지. 근데 이 세 숫자는 전부 다 뭐가 곱해져 있어? x가 다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x로 나누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x로 나눠버리면은 5가 남고 10이 남고 18이 남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중이니까 여기서 스탑해야 돼요? 고 해야 돼요? 고. 더 나눠야지. 둘만 나눠줘도 계속 나눠야죠. 얼마로 나눌까? 5로 나눠버릴까? 1, 2, 18. 한 번 더 고. 그치? 얼마로? 2로. 그치? 그러면 1, 2, 9. 여기까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다 곱했을 때 그 곱한 결과가 지금 54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x 빼고 나머지 숫자들만 한번 먼저 곱해봐요. 이렇게 1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8. 10 곱하기 18. 180이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지금 180 곱하기 x 이렇게 찾아졌는데, 그것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54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180에 얼마 곱하면 540이야? 3 곱하면 돼. 3 곱하면 540. 그러면 x는 2가 아니라 1이야? 아, 근데 그러네. 쏘리. 요렇게. 흑자가 적자에 뭐라고? 흑자가 적자에 흑자. 맞아. 흑자랑 적자랑 반대말이야. 흑자는 돈을 번 거고, 적자는 내가 돈을 잃은 거야. 그래서 적자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흑자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요게 180이 아니라 90인가? 이게 맞네. 그치? 90 곱하기 x니까 6이네요. x는 이렇게. 그 다음 18번도 볼게요. 18번은 a와 15의 최대 공약수는 3이고 최소 공배수는 60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5는 소인수분해해서 어떻게 생기죠? 15는 3 곱하기 5지. 그치? 근데 요 밑에다가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쓸 건데 생각해보면 최소 공배수가 60인데 60은 2의 제곱을 갖고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을 2줄로 맞춰주는 거야. 2줄, 3줄, 5줄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는 3이니까 여기다가 3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줄 맞춰서 생각해보는 거야. 은호야 요렇게 요 줄을 봤을 때 요 2의 제곱은 어디서 나왔을 수밖에 없어? 얘는 15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 줄을 보니까 최대 공약수에도 3 하나, 최소 공배수도 3 하나잖아.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었어야 돼? 3 한 개가 있었어야지 반드시 3 한 개. 그 다음에 요 줄은 최소 공배수에 5 하나 있는 건 오케이인데 최대 공약수에는 5가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도 하나도 없었어야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났지. A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니까 얼마다? 12다. 그치? A는 1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소인수분해해서 흑자. 우리 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랑 이렇게 무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물건을 팔았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들인 물건은 조금이야. 우리가 돈을 번 거잖아.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수입한 거는 8억 원어치만 수입했어. 그럼 우리나라는 2억 원만큼 돈을 번 거잖아. 돈을 번 걸 흑자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올해는 1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나라가 15억 원어치 물건을 샀어. 그럼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잖아. 그러면 적자라 그래요. 흑자가 돈을 번 거, 플러스의 개념. 적자가 돈을 잃은 거,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프린트 끝났어? 오케이.